높은 곳에 가면 머리가 좀 멍해지는 느낌, 여러분도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고지대 환경이 우리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기에 장내 미생물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파헤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2025년 Frontiers in Neuroscience 저널에 발표된 생쥐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고지대 저산소 환경, 여기서 장내 미생물이랑 뇌 인지 기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추적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연구가 밝혀낸 저산소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장-뇌 연결고리 그 증거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또 우리의 인지 건강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결과부터 좀 볼까요? 예상대로긴 한데 만성적인 고지대 환경, 그러니까 5,000m 정도를 시뮬레이션한 환경인데요. 여기에 노출된 쥐들은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역시 그 장내 축이라는 개념처럼 장이랑 뇌가 분명히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겠죠. 네, 연구진은 모리스 수중미로 실험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 쥐가 이제 물속에 숨겨진 플랫폼 위치를 기억해서 찾아가는 그런 공간 학습 능력을 보는 테스트거든요. 아하, 네네. 근데 저산소 환경에 있던 쥐들이 플랫폼 찾는 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뇌를 분석해보니 기억 형성에 중요한 특정 단백질들, BDNF나 SYP 같은 것들의 수치도 감소했어요. 뭐랄까, 신경세포 연결이 좀 약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이게 단순히 산소 부족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연구진이 항생제로 장내 미생물을 한번 제거해 봤더니 고지대 환경이 아닌 그냥 평범한 환경에서도 쥐들의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평상시에도 우리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연구진이 항생제를 써서 장내 미생물이 거의 없는 유사무균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쥐를 만들었어요. 네, 유사무균 상태.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저산소 환경 그리고 항생제 처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은 쥐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 쥐들이 둘 중 하나만 겪은 쥐들보다 인지장애가 훨씬 더 심각했다는 점입니다. 더 심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저산소 같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 혹은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걸 시사하는 결과죠. 그렇다면 장 자체 상태는 어땠을까요? 미생물이 사라진 게 장 건강에도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궁금한데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예상대로 저산소 환경은 대장 조직의 염증이나 손상, 예를 들면 상피세포 손상이라든지 점막 두께 감소 같은 걸 일으켰는데요. 네, 저산소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산소 환경에서 장내 미생물을 제거하는 게 인지 기능은 더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장 조직 자체의 손상을 더 심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그래서 인지 기능하고 장 조직 손상 사이에 미생물이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장내 미생물의 구성 변화가 핵심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산소 환경이 장내 미생물의 종류랑 비율을 바꿔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특정 세균하고 인지 기능 사이에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였다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모르가넬라나 클렙시알라 같은 균들이 있어요. 이런 균들이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좀 안 좋은 쪽이군요. 네,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신경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반대로 도움을 주는 걸로 보이는 균들도 있었죠? 그럼요. 흔히 우리가 유익균으로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프레보텔라, 비피도박테리움, 또 락토바실러스 같은 균들이요. 네네,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이런 균들은 그 수가 많을수록 인지기능 점수가 높은 경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균들이 이제 장 건강에 좋은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대사 산물을 만들고 이게 또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 즉 대사산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저산소 환경에서 특정 아미노산 대사 경로, 트립토판 대사 같은 것들의 변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특정 화합물들이 인지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이라던가 2-이소프로필 말산 같은 특정 대사산물의 농도 변화가 인지기능 점수와 연관성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이나 다른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번 생지 연구는 결국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뇌랑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특히 고지대 같은 이런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이 연결이 인지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장내 세균 구성의 변화가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건 생지 연구 결과라서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하지만 저산소증이나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것,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거나 식단 조절 같은 게 미래에는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정 대사산물들,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 SAH나 이 이소프로필 말산 같은 것들은 앞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예측하거나 진단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생체지표, 바이오마커가 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어떤 박테리아가 인지 기능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연관성을 보였는지 살펴봤습니다.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은 긍정적이었고 모르가넬라, 클렙시엘라는 부정적이었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고지대 같은 극한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사소한 스트레스나 식단 변화, 이런 걸로 인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미묘한 변화가 평소 여러분의 집중력이나 기억력 같은 아주 일상적인 인지 능력에는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